예, 안녕하십니까. 무역실무 이제 4분의 1 끝나고 드디어 이제 2분의 1 범위 오늘 1회차 간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예, 따뜻해졌다는 거는 이제 시험이 점점 다가온다는 얘기고, 이제 오늘이 이제 4월 벌써 중순 가까이 됐네요. 이제 한 2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그 모의고사를 준비를 하실 때 2분의 1 범위를 지금 일주일에 다 보는 게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2분의 1 범위를 다 공부를 못했다고 모의고사를 안 치르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는 모의고사대로 그냥 별도로 보시고 루틴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일주일 간격이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그 점수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본인 진도에 맞춰서 그냥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분의 1 범위를 다 보시기는 아직까지 조금 버거우실 거예요. 일주일에 2분의 1 범위 다 보시는 게 이게 만만치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진도는 진도에 맞게 그냥 공부하시고, 모의고사는 만약에 모르는 문제가 나오고 내가 공부가 좀 덜 된 부분에서 모의고사가 나온다 하더라도 한번 쥐어짜서 한번 써보시는 거죠. 예, 쥐어짜서 내가 어디까지 쓸 수 있나 한번 그런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문제 1번은 약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옛날 형태의 유형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런 문제가 잘 안 나오고, 최근에 좀 딱딱 떨어지는 그냥 단답형 주관식 문제가 주로 나오고 있긴 한데, 올해 이제 문제 유형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 몰라요. 최근 유형대로 나올 수도 있어요. 쪼개가지고 뭐 3점, 4점, 7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요건 좀 옛날 형태 유형이거든요. 옛날 형태 유형이고, 우리가 그 무역실무라는 과목을 공부할 때 맨 앞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은 달달달달 암기해서 쓰시는 그런 파트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조금 목차 위주로만 좀 기억하셔가지고 그래도 정리를 하시긴 하셔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냥 넘어가셔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는데, 약간 좀 당황하셨을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앞으로 올해부터는 유형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국제무역은 국가 간의 이동이라는 점에서 뭐 국내 무역과는 달리 다수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문제가 길 때는 끊어 보세요. 결국 물어보는 것만 잘 캐치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앞에 썰들이 엄청나게 길게 있어도 결국 물어보는 거는,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국제무역의 위험성 이거죠. 자, 그리고 설명하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한번 끊어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 또는 방법,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을 서술하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국제무역의 위험성 2번 로마자 2번 보시면은 우리 기본서에 있는 상업위험 또는 신용위험 해가지고 2번 뭐 비상위험, 비상업위험, 3번 환위험, 기타 위험,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더 쓰실 수도 있지만 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달달 외우는 그런 유형 아니에요. 자, 그리고 위험 회피 수단 및 방법도, 자, 일단 뭐 신용조회가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고, 뭐 무역계약서 작성, 그 다음에 이제 화환신용장 활용 해서 이제 보증신용장, 기타 결제수단 활용, 해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이런 것들 요 모범 답안 내용 이외의 내용이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가 법에서 어떤 걸 뽑아가지고 쓰는 그런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와서 출제 이제 채점하실 때는 이제 얼마나 논리적으로 내용들을 잘 썼느냐가 이제 좋은 점수랑 나쁜 점수를 이제 누가 더 좋은 점수를 받는지에 대한 어떤 판가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에 조금 당황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제가 시험 볼 때도 약간 이렇게 좀 약간 좀 멘붕이 올 수밖에 없는 형태로 문제가 한번 그때 출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무역실무에서. 그때 저도 잘 못 썼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잘 못 썼고, 하지만 그 문제를 제대로 쓴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머지 문제들에서 점수를 충분히 좋게 받으시면은 또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2번 보시면,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칙 간 비교죠. CFR, CPT 규칙을 비교 설명하는 거고, 자, 물음 2는 이제 CISG랑 인코텀즈 포장 의무에 대해서 이제 서술하는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비교 문제는 우리 예전부터 계속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3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도 좀 잘 기억해 주시고, 또 어떤 규칙별 비교와 문제가 나올지 몰라요. 근데 인위비죠, 인위비. 인도, 위험, 비용. 인위비 위주로 서술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CFR, CPT 하나는 해상 내수로, 하나는 복합 운송. 그래서 비교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의의 이런 식으로 쓰고 2번 목차 공통점, 3번 차이점 이렇게 목차 다셔도 되고 이렇게 다셔도 돼요. 1번 CFR 간략하게 언급하고 2번 CPT 3번 비교 자, 목차는 얼마든지 잡아 가시면 되는 거고, 이런 목차, 최근에는 이렇게 목차를 내가 짤 만한 일이 거의 없었죠. 이제 최근 시험 유형에서는 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다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목차를 짜실 일이 거의 없으셨을 텐데, 만약에 이렇게 좀 포괄적이지도 않아요. 요거는 예전 유형이기도 하고, 뭐 최근 유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위비 위주로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인, 위, 비 이외에 규칙별로 어떤 확실한 특징이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잘 나열하셔가지고 서술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규칙별 비교는 비교표도 보여드린 적 있고, 그래도 이제는 얘도 달달달달달달 암기해서 쓰실 만한 파트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물음 2번 보시겠습니다. 인코텀즈 2020과 CISG에 규정된 매도인의 포장 의무. 자, 일단 인코텀즈 2020의 포장 의무는 매도인의 의무가 되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1번, 2번 목차 보시면은 가로 1, 가로 2, 가로 3번이 되어 있는데, 요것도 쪼개놓은 거예요. 인코텀즈 우리 포장 의무 나오죠. 그거 서술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CIS에 규정된 것도 서술하래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CIS지상 포장 의무가 있죠. 35조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그 파트 쓰시면 됐던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런 것도 이제 인코텀즈 2020 CISG에 규정된 포장 의무, 포장 쪽에 대해서는 약간 좀 여러분들이 마이너하게 생각하고 좀 암기가 조금 조금 약간 소홀히 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요거 비교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인코텀즈 포장, CIS 포장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문제 3번. CIS상 위험 이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자, 예전에 인코텀즈랑 CISG 위험 이전의 비교 문제를 실제로 기출이 됐었고, 그때는 인코텀즈는 인코텀즈 규칙별로 위험 이전 서술하셔야 되고, CISG는 또 CISG대로 서술하셔야 됐던 그런 이제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CISG상 위험 이전에 대해서 아예 그냥 66조부터 67조, 68조, 69조, 70조 총 5개 조항을 쓰는, 어떻게 보면은 최근 트렌드죠. 아예 그냥 법 딱 쓰는 거. 이런 것들은 최대한 원문이랑 좀 비슷하게 서술하셔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인코텀즈 위험 이전 관련, CISG도 그렇고 인코텀즈도 그렇고 위험 이전과 관련된 문제가 예전에 5년 주기로 좀 나왔었는데 최근에 좀 안 나왔어요.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안 나온 지 좀 오래됐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약간 좀 포괄적으로 문제, 약간 예전 스타일의 유형이긴 해요. 요즘 같았으면은 뭐 되게 쪼개서 나오겠죠. 근데 쪼개서 나온다 하더라도 뭐 마찬가지예요. CIS장 위험 이전에 대하여 동그라미 1번, 일반 원칙, 동그라미 2번, 운송 포함한 매매의 위험 이전, 동그라미 3번, 운송 중 매매 물품의 위험 이전에 대하여 뭐 서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쪼개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위험 이전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전틀 이렇게 딱 어느 정도 세팅이 되어 있으면은 쪼개서 나오는 거는 내가 아는 그 큰 범위에서
뽑아 쓰시면 되는 거예요. 뽑아 쓰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공부하셔라. 쪼개서 너무 공부하시지 마셔라. 왜냐하면은 쪼개서 공부하시면 이런 포괄적인 문제가 나올 때 쉽게 다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포괄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포괄적으로 공부하시면서 점점 촘촘하게 이제 그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은 포괄적인 문제가 나오든 되게 단답형 주관식 문제가 나오든 내가 뽑아서 다 쓸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키우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넓게 공부하셔라 라는 의미에서 이제 문제 3번 이렇게 한번 크게 한번 시험 문제로 출제해봤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마지막 대무역법 외국환거래법